여러분, 혹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돋을 겁니다. 60세 정숙 씨는 평생을 가정만 바라보며 살아온 현모양처였어요. 교회에서 만난 40대 윤서 씨를 딸처럼 아꼈죠. 하지만 그 윤서 씨가 정숙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지능적이고 치밀한 복수극이었어요. 윤서는 심리학을 전공한 똑똑한 여자였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했죠. 정숙 씨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정숙 씨의 친자식들까지도 속여버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윤서가 이런 일을 처음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미 다른 도시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러 가정을 파탄내고 수십억의 재산을 가로챈 전문가였거든요. 과연 정숙 씨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마지막 반전은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질 거예요. 정숙 씨는 정말 모범적인 아내였어요. 65세 남편 박 회장과 35년을 해로한 금슬 좋은 부부로 동네에서 소문났죠. 박 회장은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매출 200억 규모의 회사였고 아파트 몇 채와 상가 건물까지 소유한 부유한 집안이었죠. 정숙 씨는 그런 남편을 내조하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자녀들도 모두 출가해서 이제는 부부 둘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숙 씨에게 특별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바로 교회에서 만난 윤서 씨였죠. 윤서는 40대 초반의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었어요. 연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10년간 일한 경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양도 풍부하고 말솜씨도 뛰어났어요. 윤서가 처음 정숙 씨에게 접근한 것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교회 바자회 준비를 하던 중에 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며 다가왔거든요. 정숙 씨는 그런 윤서가 너무 예뻤어요.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데도 항상 존댓말을 쓰고 세심하게 챙겨주고 윤서 씨는 참 믿음직해. 우리 집 딸 같아라고 늘 말했거든요. 윤서도 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의지하는 거조라며 달콤한 말로 정숙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윤서는 교회에 나오면서 이미 정숙 씨 가정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것을 노렸거든요. 단순히 돈을 빼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집안의 모든 걸 차지할 계획이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박 회장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저녁 7시면 집에 와서 정숙 씨와 함께 뉴스를 보며 저녁을 먹었는데 8시, 9시로 점점 늦어졌죠. 회사 일이 많아져서 그래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더 수상한 건 박 회장의 옷차림이었어요. 평소에 입지 않던 밝은색 셔츠를 입고 향수도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전화 받는 패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전화를 받을 때 정숙 씨 앞에서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이제는 다른 방으로 가서 받거나 아예 밖으로 나가서 받았어요. 정숙 씨는 마음이 불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그런 정숙 씨에게 윤서는 최고의 상담자였어요. 마치 정숙 씨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언니, 요즘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에요? 라며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정숙 씨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윤서야, 우리 남편이 요즘 좀 이상해.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피해서 받고.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윤서는 겉으로는 정숙 씨를 위로하는 척했어요. 에이, 언니가 오해하는 거예요. 회장님은 성실하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원래 바쁘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완벽해. 이미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언니를 내 손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어. 사실 윤서는 이미 박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거든요. 우연을 가장해서 박 회장 회사 근처 고급 카페에서 마주친 척하고 정숙 씨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윤서의 전략은 정말 치밀했어요. 다른 여자들처럼 외모나 젊음으로만 접근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박 회장의 자존심과 자아를 자극했어요. 심리학을 전공한 그녀는 중년 남성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회장님, 집에서는 항상 존경받으시죠? 그런데 가끔 외롭다는 생각 안 드세요? 성공한 분일수록 더 외로우실 것 같은데. 박 회장은 이런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지만 요즘에는 대화 주제도 한정적이고 자신의 사업이나 철학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거든요. 윤서는 단순히 들어주기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회장님,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제가 경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이렇게 지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박 회장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더 교묘한 건 윤서가 절대 먼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항상 박 회장이 먼저 말하게 만들었거든요. 윤서 씨, 당신과 대화하면 정말 즐거워요.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이런 말을 박 회장이 먼저 하게 만든 거죠. 경제적인 부분도 정말 영리하게 접근했어요. 절대 돈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거든요. 대신 회장님, 제가 외국계 회사에 다닐 때 배운 투자 기법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사업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제안했어요. 박 회장은 점점 윤서를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지적인 동반자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윤서는 이런 박 회장의 심리 변화를 정확히 읽고 있었어요. 중년 남성들은 자신을 존경하고 이해해주는 여자에게 약해. 이제 곧 내 손바닥 안에 완전히 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윤서는 정숙 씨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히 했어요. 박 회장과 만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정숙 씨에게 연락해서 언니, 오늘 우연히 회장님을 뵈었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라고 말했어요. 정숙 씨는 남편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용기를 내서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네요.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지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박 회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나이가 드니까 외모 관리도 좀 하는 거고.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오히려 정숙 씨를 탓하는 투였죠. 나도 피곤한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어? 정말 실망이야. 정숙 씨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박 회장이 정숙 씨에게 사과는 했지만 그 사과 뒤에 독이 숨어 있었죠. 그런데 여보, 당신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부부라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 이건 사실상 정숙 씨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윤서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박 회장에게서 정숙 씨와의 대화 내용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윤서는 더욱 교묘한 수를 썼어요. 교회 모임이나 봉사활동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회장님 요즘 너무 바쁘셔서 건강 괜찮으세요? 언니가 걱정하시던데 제가 한번 안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역시 윤서 씨가 세심하다 정숙 씨보다 더 살뜰한 것 같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정숙 씨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족한 아내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윤서의 계획대로 정숙 씨의 자신감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윤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정숙 씨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도 그녀의 사회적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켰다는 거예요. 심리학을 전공한 그녀는 집단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수법은 교회 봉사 모임의 회계 조작이었어요. 정숙 씨가 회계 담당을 맡고 있었는데 윤서는 영수증 몇 장을 슬쩍 빼돌리고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했어요. 그리고 정기 모임에서 언니 계산이 안 맞는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라고 말했죠. 정숙 씨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정확히 계산했다고 생각했는데 50만 원이 부족했거든요. 윤서는 이때다 싶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60 넘어서 그러시던데 나이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맞아. 정숙 씨 요즘 좀 그런 것 같더라 하며 동조했죠.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사람들은 점점 정숙 씨를 건망증이 심하고 몸도 아픈 할머니로 보기 시작했어요. 더 치밀한 건 윤서가 정숙 씨의 과거 실수들까지 들춰냈다는 점이에요. 언니, 작년에 김 집사님 생신 깜빡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도 많이 당황하셨죠? 라며 정숙 씨의 작은 실수들을 계속 상기시켰어요. 정숙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정말로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윤서의 마지막 수는 정숙 씨의 옷차림까지 트집을 잡는 것이었어요. 언니, 요즘 패션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어때요? 회장님 같은 성공한 분의 부인이시니까 더 세련되게 꾸미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은 정숙 씨는 완전히 위축됐어요. 박 회장은 이제 윤서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고 있었어요.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죠. 윤서는 이런 박 회장의 심리를 정확히 이용했어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거든요. 윤서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실제로 3억 정도의 돈이 들어 있었죠. 물론 이전 타겟들에게서 빼낸 돈이었지만 박 회장은 그걸 모르잖아요. 더 결정적이었던 건 윤서가 박 회장의 사업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조언을 했다는 점이에요. 회장님, 요즘 정부 정책 변화를 보면 건설업계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친환경 건축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조언들이 실제로 도움이 됐어요. 박 회장은 윤서를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윤서는 동시에 아주 은근하게 경제적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제가 괜찮은 부동산 투자처를 찾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투자 규모가 좀 크긴 하지만 안전한 투자니까 제 이름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교묘한 건 윤서가 박 회장에게 정숙 씨에 대한 불만을 심어놨다는 점이에요. 회장님, 부인분이 회장님의 사업을 이해해 주시나요? 제 생각에는 회장님 같은 분에게는 더 지적인 자극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몇 개월 사이에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이 윤서 명의로 넘어갔어요. 박 회장은 그것도 모른 채 자신이 현명한 사업가이자 매력적인 남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늦게 들어와서는 반드시 샤워를 하고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윤서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두 사람을 봤거든요. 윤서는 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숙 씨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오늘 백화점에서 봤어요. 윤서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박 회장은 오히려 당당했어요. 뭘 봤다는 거야? 윤서 씨와 사업 얘기를 했을 뿐이야. 사업 얘기를 하면서 손을 잡나요? 박 회장은 완전히 화를 냈어요. 야, 너 지금 나를 바람둥이로 몰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 맞아. 윤서 씨와 만나고 있어. 그게 어쨌다는 거야? 너는 35년 동안 나한테 뭘 해줬어? 결국 정숙 씨는 자녀들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엄마, 또 시작이야? 아버지가 언제 그런 분이었어? 큰아들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엄마, 아버지 망신 그만 시켜요. 괜한 의심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요즘 엄마가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숙 집사님,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니에요? 오히려 윤서가 언니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라며 착한 사람 행세를 했어요. 정숙 씨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윤서는 이제 거의 모든 걸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박 회장은 완전히 자신의 손에 있었고 정숙 씨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윤서는 점점 경계심을 늦추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대담하게도 박 회장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하기까지 했어요. 회장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회장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결국 박 회장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윤서의 자만심은 절정에 달했어요.
친한 친구 미경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공을 자랑했어요. 미경아, 너 내 계획 기억하지? 대박이야. 이제 곧 박 회장 회사 지분도 내 손에 들어와. 정말 쉬웠어. 정숙 언니? 이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어. 건망증 심한 늙은 여자로 취급받고 있거든. 곧 이혼하고 나면 완전히 끝이지. 윤서는 더 충격적인 말을 계속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계획이었거든. 교회에서 부자 할머니들 타겟 잡고 접근하는 거.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똑같이 했어. 정숙 언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순진했어. 사랑? 웃기지 마. 박 회장 같은 늙은이를 누가 사랑해? 돈이 사랑이지 뭐. 윤서는 자신의 치밀한 계획을 친구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 교회에서 정숙 언니한테 접근할 때부터 다 계획이었어. 심리학 공부한 게 정말 도움됐어. 하지만 윤서는 몰랐어요.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숙 씨가 윤서의 충격적인 전화 내용을 들은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어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 옆 공원에서 윤서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정숙 언니는 정말 바보야. 내가 이렇게 뻔한 연기를 하는데도. 그 순간 정숙 씨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아왔는지, 윤서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하지만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윤서를 추궁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35년간 집안을 꾸려온 현명함이 발휘된 거죠. 대신 냉철하게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립 탐정을 고용한 것이었어요. 정숙 씨가 30년 넘게 모아온 개인 저축 2천만 원을 사용해서 전문 탐정 사무소에 의뢰했어요. 윤서라는 여성의 과거를 조사해 주세요. 아마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을 거예요. 탐정의 조사 결과는 정숙 씨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윤서는 지난 10년간 총 5번의 성공을 거둔 전문 사기꾼이었거든요. 부산에서는 60대 정형외과 의사와 결혼한 후 8억 원의 재산을 빼돌리고 이혼했어요. 대구에서는 중소기업 사장과 동거하면서 부동산 5채를 편취했죠. 울산에서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을 속여 4억 원을 가로챘어요. 광주에서는 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6억 원의 피해를 입혔고, 청주에서는 퇴직 공무원을 속여 3억 원을 가져갔어요. 모든 사건의 패턴이 똑같았어요. 종교 모임 교회, 절, 성당에서 접근해서 부인과 친해진 후 남편을 유혹하고 재산을 빼내는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매번 부인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죠. 더 충격적인 건 윤서의 진짜 정체였어요. 본명은 한미순이고 실제로는 고졸 출신의 여러 번 사기 전과가 있는 46세 여성이었어요. 연세대 졸업장도 위조였고 외국계 회사 경력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심지어 나이도 6살이나 속였던 거죠. 정숙 씨는 이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그리고 윤서와 남편의 대화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윤서가 워낙 자만심에 빠져 있어서 경계를 늦추고 있었거든요. 휴대폰 녹음 앱을 설치하고 작은 녹음기도 구입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윤서가 박 회장에게 한 말이었어요. 회장님, 정숙 언니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사람들이 다 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곧 이혼하고 나면 언니는 아무것도 못 가져갈 거예요. 정숙 씨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냈어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숙 씨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김 변호사였어요. 검찰 출신으로 사기 사건에 특화된 분이었죠. 선생님, 이 증거들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는 물론이고 명예훼손, 심지어 결혼 사기까지 추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상습범이니까 형량도 10년은 나올 겁니다. 정숙 씨는 마침내 반격할 준비를 마쳤어요. 1년간의 굴욕을 모두 갚아줄 때가 온 거였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박 회장 회사 태평건설의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윤서를 사업 파트너로 정식 소개하고 그녀에게 회사 지분 30%를 넘겨줄 계획이었어요.
윤서는 그날 아침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어요. 마침내 자신이 태평건설 이사가 되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야. 박 회장 재산은 모두 내 거야. 하지만 정숙 씨가 먼저 움직였어요. 이사회 시작 1시간 전 모든 이사들에게 긴급 자료를 배포했죠. A사 용지 50여 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어요. 첫 번째 자료는 윤서한 미순의 과거 범죄 기록이었어요. 부산, 대구, 울산에서 벌인 사기 사건들의 판결문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윤서가 친구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었어요. 정숙 언니는 바보야. 박 회장 같은 늙은이를 누가 사랑해? 같은 충격적인 발언들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윤서의 신상 조작 증거들이었어요. 위조된 졸업장, 거짓 경력, 심지어 가짜 이름까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평소 점잖던 이사들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박 회장은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1년 넘게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윤서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특히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죠. 윤서는 마지막까지 부인하려 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정숙 언니가 질투심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사들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조작? 그럼 부산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도 조작이야? 대구 사건도? 그때 정숙 씨가 등장했어요. 1년 만에 이사회에 참석한 거였죠. 평소보다 훨씬 단단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나요? 모든 사람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차근차근 윤서의 수법을 설명했어요. 이 여자는 심리학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했어요.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남편을 유혹하고 재산을 빼돌렸어요. 윤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언니, 제발, 저한테도 사정이. 정숙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사정? 당신이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요. 35년 결혼 생활을 파탄내고 제 가족들이 저를 믿지 않게 만들고 교회 사람들 앞에서 저를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결국 윤서는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죠. 박 회장이 넘겨준 5억 원도 모두 회수됐고 이전 피해자들의 추가 고발로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박 회장은 사업가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그런 남편을 용서했어요. 여보,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자녀들도 어머니에게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을 믿어야 했는데.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에 정숙 씨가 윤서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법정에서 마지막 의견 진술할 때였죠. 피고인, 당신은 정말 똑똑했어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기술도 뛰어났고 계획도 치밀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당신은 제가 바보라고 했지만 진짜 똑똑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소름 돋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지능적인 사기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해요. 특히 종교 모임이나 취미 활동 같은 곳에서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정숙 씨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도 혼자 힘으로 진실을 찾아냈잖아요.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경제적인 문제에서만큼은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고요. 특히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윤서 같은 사기꾼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째, 피해자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요. 둘째, 완벽한 조력자를 연기해요. 셋째,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요. 이런 수법을 알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갑자기 변화가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철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나누어 주세요. 특히 이런 지능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거나 다른 실화 사건들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교훈적인 실화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